예, 예, 그, 지금 여기 그 타이머를, 지금 그 555 타이머는 굉장히 유명한 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VCC면, 여기 세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 뭘 찾아내려고 하는 거냐면, 전압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전압을. 예를 보면 저항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3분의 1에 해당하는 VCC고 여기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VCC가 될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안에 1번,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OPF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고 있고 이쪽에는 3분의 1 되는 게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압들 보면 여기 스트레스홀드라고 되어 있는 이 전압들이 보면 각각의 지금 트리거하고 스트레스홀드하고 이 전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쪽 전압 여기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보다 큰 전압이 여기 인가가 되면은 이쪽 리셋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출력이 이제 뭐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 SRP 클럽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SRP 클럽은 뭐냐면 S의 1이 들어갔을 때 세트가 된다는가 하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로직으로 봤을 때 이제 SRP 클럽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논리로 해서 어떻게 좀 혹시 이걸 다뤘는지 모르겠네. 다뤄졌습니까? 안 트리플러브 아직 안 됐어. 트리플러브는 아직 안 됐어. 예, 그럼 뭐 여기 게이트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배웠을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랜드 이런 거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뭐 이런 것들 혹시 이런 비슷한 것들 계속 배우지 않았어요? 네, 이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되나 여기다 이제 셋 바고 여기 리셋 바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제로가 들어갔다고 하면 무조건 이쪽은 1이 될 거고 게이트에 이쪽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쪽에 리셋이 들어가는 여기에 제로가 들어간다면 이쪽에 출력이 항상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출력을 여기 Q하고 Q바다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렉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 세트나 리셋에 이제 들어가는 가격 따라가지고 출력 값을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에 이제 어떤 프리프럼이라는 게 있는데 S가 여기가 1이 하이 값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에 여기 하이 값이 들어가면 리셋이 된다. 어떤 기억시켜 놓는 거다가 이렇게 하나 생각합시다. 구체적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컨트롤 볼티지라고 돼 있는데 각각의 단자에서 이제 하는 건 이거 어떤 기준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출력을 세트를 시키거나 리셋을 시킨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TR이라는 일이 뭐냐라는 거 보면 이 TR은 이제 전에 한번 MTTR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트랜지스터라는 게 뭐냐면 여기 베이스에 플러스가 인가가 되면 이쪽으로 전류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트랜지스터의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를 큰 전류를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이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NPN 트랜지스터가 있다. 그럼 이쪽으로 어떤 IB라는 값을 흘려주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 모스펫도 설계 시간에 배웠는데 모스펫에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그랬잖아. 여기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로
어떤 그 0.79T 이상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그 스위치로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잘 이제 각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야? 스레시홀드라는 애는 어떤 기준 전압에 뭐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압이고 또 여기 트리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전압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플립플로브라는 거는 어떤 전압이 이거 뭐 트리거가 되는 어떤 기준 전압보다 높거나 또는 뭐 이거보다 낮아지거나 할 때는 세트나 리셋이 막 되면서 출력이 여기 리셋 값이 출력으로 나오고 있고 하는 이런 기능을 갖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조합을 하는 게 좀 타이머인데 이걸 봐가지고는 뭐 뭐야 펄스를 만들고 어떤 그 오실레이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지금 잘 구분이 그 응용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회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냐면 이거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하나 보면 이 회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왜 모노스테이블이냐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우선 보면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이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번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이 회를 보죠. 지금 이 555에 대한 스파이스 모델을 이제 여기 이렇게 넣어놓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동작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그 1, 2, 3, 4 해가지고 이제 쭉 같은 핀 번호에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게 지금 같은 점인데 우선 보면 이 인풋에서 보면 이제 딱 2번 핀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그 트리거가 2번 핀으로 트리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제 로우로 탁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보면 이게 좀 줄여놓고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 탁 로우로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다시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제 여기 전압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2번에서 보면 이제 트리거에서 보면 여기 그러니까 로우로 떨어졌다 다시 이제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떨어지게 되면 2번 단자가 뭡니까? 트리거인데 지금 아까 3분의 1 되는 포인트에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 트리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여기 전압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순간적으로 0으로 툭 떨어졌어.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세트가 딱 되잖아. 세트가 되면서 여기 이제 Q 바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트가 되니까 여기 하이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탁 폰으로 시키는 거야. 그럼 트랜지스터가 다시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7번 디스차지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얘 동작을 한번 보면 여기에 있는 값을 얘가 탁 해주면 트랜지스터가 폰을 내가지고 여기 값을 여기를 쭉 빼버리는 거야 전압을. 트랜지스터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트랜지스터가 여기서 스위치가 폰이 되니까 여기 전압을 로로 툭 떨어뜨리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충전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6번 단자가 이제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충전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느 전압까지 올라갈 거냐? 기준이 얼마로 올라가는 겁니까? 3분의 2가 되는 전압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리셋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3분의 2 처음에 이제 리셋이 된 다음에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펄스가 폭이 하나만큼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지금 그대로 요 회로에 대한 거를 그대로 여기 지금 그 시뮬레이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번에서 잠깐 떨어지면 2번에서 잠깐 떨어지면 그렇지. 2번에서 떨어지면 2번이 지금 보면 여기 트리거 2라고 돼 있죠. 예?
떨어지는 게 나와. 이 봐봐, 이걸 옮겨올 수가 있나? 잠깐만, 이거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다들 요거를 한번 지금 2번에서 여기 전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지금 인풋이라고 하는 게 여기 트리거 2라고 하는 거 여기가 전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면 여기서 여기 전압이 0으로 떨어졌어요. 이 전압이 0으로 떨어졌으면 여기가 3분의 1 전압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 세트가 올라가는 거죠. 세트면 여기가 출력이 플리플로의 출력이 1로 되는 거고 세트가 되고 근데 여기 세트가 되면서 여기 이제 MPNTR을 턴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턴온 시켜버리게 되면 여기가 턴온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걸 턴온 디스차지라고 되는 7번이 이렇게 TR하고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컬렉터하고. 그러면은 7번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로우로 탁 떨어지는 거야. 7번이 너무 떨어지는 거. 7번이 지금 출력값이 캐패시터 볼티지가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로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부터 0으로 떨어진 다음부터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7번이 떨어져서 누군가 되면 캐패시터 충전. 7번이 여기가 원래 0으로 떨어지잖아요. 여기 캐패시터 전압이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RC 충전을 하는 거야. 다시. 한 번 스위치가 그냥 아예 그냥 떨어져서 그냥 됐다가 그치. 충전을 한다. 그렇지. 여기 보면 이제 내가 펄스를 짧게 주잖아요. 이렇게 짧게 주면 여기가 로우로 탁 떨어지면 여기 트리거 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로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여기를 딱 붙여주면 여기 전압이 0으로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2번이 떨어지면 여기서 보면 2번이 0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여기 플러스 전압이 여기가 높아지니까 3분의 VCC니까 출력이 0으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여기 이제 계속 세트가 유지가 될 거예요. 세트가 되면 이 TR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Q 쪽에 Q고 여기가 Q 바니까 여기 보면 세트가 돼서 여기서 출력이 1이 되니까 이쪽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돼가지고 디스차지라고 하는 7번이 0으로 떨어져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7번이 0으로 떨어졌다. 여기가 0으로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트리거 펄스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충전을 계속 하겠지. 7번이 0으로 떨어지면 충전을. 응? 7번이 0으로 떨어졌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다시 스위치가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그래프 보면은 어. 떨어지자마자 충전이 되잖아요. 잠깐만. 이거 트리거가 떨어지는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잠깐만.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충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세트가 가면서 세트가 어, 떨어지고 가면서 충전되는 게 잠깐만. 디스차지가 이번이 트리거가 되고 제로로 올라가고 잠깐
그리고가 잠깐 예. 어. 아, 아, 잠깐만 트리거가 하이로 리셋이 떨어져서 로우로 떨어지고 하이로 올라와 S가 Z 그러면 트리거가 아유 간수가 트리거가 잘 올라오고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왜? 어쨌든 이제 지금 내가 좀 바로 혼동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트리거 전압이 이제 제로가 되면서 이제 여기가 하이가 올라가고 하이가 올라가면은 그 순간에 이게 그 끊어 여기가 이게 TR이 턴온이 돼가지고 여기 디스차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여기가 로우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는 계속 세트로 돼가지고 출력이 계속 여기가 이제 리셋을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그거는 내가 다시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이번에서 정한 떨어지는 그러면은 이제 S 값이 0이 되고 그러면서 이 Q 값이 1이 되고 1이 되면서 NPN을 선언시키고 그래서 7번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지. 7번에서 이제 어떻게 충전이 되냐? 아, 이게 7번에서 그렇지. 그 뭐냐면 7번에서 여기 지금 TR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TR이 턴온이 되면 이쪽에 있는 전류가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출력이 0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 7번에서 여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충전이 되는 그러니까 충전이니까 여기 전압이 여기 TR이 연결된 스위치가 있어 이걸 다 방전을 시켰어. 그럼 여기서 이제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RT 충전을 이제 하잖아. 근데 그 문제는 이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 질문은 뭐냐면 여기 포인트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렇죠. 왜 여기서 시작하냐면 나는 좀 이제 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가 방전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IC로 충전을 해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일단 그건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압이 또 이제 비교를 해.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까지 또 비교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전 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또 이제 얘가 비교가 되는데 이쪽에 보면 트레시홀드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 이게 뭔가 하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보다 크면 다시 이제 뭐라 그러나 리셋이 되는 거야. 3분의 2보다 크면 0으로 떨어지는 거야. 로우로 떨어지는 거야. 제로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아까 이게 로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2다가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하이로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가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가
여기가 3분의 2보다 커지면 플러스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로우로 여기가 전압이 증가되는 전압이 여기가 로우로 쭉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로 올라가고, 이 두 개가 지금 비교해 주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3분의 2가 됐을 때 이제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쪽에서 리셋이 되면 이제 그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왔다 이제 그 또 다시 이제 그 여기서 한번 그렇지. 리셋이 되면 그 리셋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충전하지 않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거로 그 뭐라 그러나 리셋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충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로 끝나게 되는. 그 회로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리셋이 되면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고 출력이 그냥 여기 아웃풋이 0으로 떨어지는. 한 번 이제 끝나는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탁 켜줬을 때 이제 그 뭐라 하나 그 비교해 가지고 이제 여기 값이 출력 값이 여기 7번이 떨어지 0으로 떨어지고, 근데 7번하고 6번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7번하고 6번이 지금 디스차지하고 스레시홀드하고 지금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디스차지라고 하는 거 스레시홀드 요 전압이 지금 같이 캐패시터로 이제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캐패시터에 지금 요 두 개의 캐패시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이 이제 이거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가 리셋이 돼 버리는 거고 3분의 2보다 높아지면 그 다음에 그 리셋이 되면 그냥 이제 TR이 이게 여기가 이제 그 턴온이 돼가지고 좀 쭉 빠져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제로가 되기 시작하면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키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스위치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오프를 여기를 이제 6번, 7번을 이제 리셋을 시켰을 때 다시 그때부터 이제 그 로우로 떨어진 다음에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해서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까지만 충전하고 딱 끝난다 하는 게 지금 이 모노스테이블 한 번 싱글 펄스를 내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맞는다. 이번에서 전압 떨어지면 S가 0이 되고 그럼 플랫플로 출력이 1이 되고 N에는 턴온시키고 그럼 턴온 되면 7번에서 전압이 떨어져서 로우가 되고 그러면은 컴퓨터가 충전이 되고 근데 이제 충전되는데 이 저항을 연결한 거에 따라서 2분의 3분의 2까지 충전이 되는데 이제 그거보다 올라가는데 6번이 이제 리셋을 시킨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여기부터 요 끝부터 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요 리셋 된 데부터 턴온이 되는 거. 그거는 내가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그러면 이제 발진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계속 이제 온오프를 발진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회로로 보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아까는 이 부분에 이제 스위치를 해가지고 그라운드를 달아놨는데 그게 아니고 요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여기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두 개의 캐패시터를 아니 저항을 달아놓고 하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면 3분의 1 VCC하고 3분의 2 VCC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 여기 보면 이렇게 전압이 쭉 이렇게 막 이제 충전이 될 거예요, VCC로. 근데 여기 VX라는 이 포인트가 3분의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트가 지금 1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세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3분의 1 VCC가 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고 또 리셋이 되면은 이제 이거 완전 이거를 이제 방전시키는 쪽으로 여기 보면 여기 그 디스차지라고 하는 좀 포인트가 있고 요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보면 여기에 보면 충전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두 개의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이 되다가 그 다음에 방전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없이 그냥 여기 있던 부위가 이렇게 해서 리셋 TR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여기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이렇게 충전이 됐다가 3분의 2 VCC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방전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TR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 VCC하고 3분의 2 VCC 사이를 여기 전압이 지금 그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는 거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VX 값은 3분의 1 VCC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여기 보면 이 전압하고 이 전압하고 같이 묶여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전압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VCC가 됐을 때 여기 이 전압이 3분의 2 VCC가 되면 여기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전압이 하니까 이번에는 이번 리셋이 또 터는 됩니다. 세트가 됐다 리셋이 됐다 하니까 세트가 되면 이제 여기 충전을 계속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3분의 2가 됐을 때는 방전이 시작하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얼마 이하로 내려가는가 3분의 1 VCC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어떻게 되는가 충전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VCC가 되면 또 방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금 반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밝힌 주파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수식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IC 충전하듯이 그렇게 계산한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 정도는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 응? 그러니까 IC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걸 보면 이걸 보면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발진기 해놓은 여기서 보면 이쪽 VX 값을 이제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입력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스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3분의 1 VCC 그러니까 이 입력이 3분의 1 VCC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세트가 이제 출력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3분의 2 VCC가 딱 됐으면 이번에는 뭐야? 리셋이 출력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리셋이 되고 세트가 되면 따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여기 그 TR을 갖다가 이제 3분의 2 VCC가 됐을 때는 이걸 방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방전하기 이 TR이 이제 이게 턴원이 되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방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스위치로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도 여기가 0이니까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방전하게 되는 거예요. R2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방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R1 플러스 R2로 해서 이 VCC도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그 이렇게 발전하는 이거는 이제 이런 사용을 하겠지.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출력 값을 보면 아웃풋을 보면 여기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걸 이걸 보면 이제 어떤 스퀘어 웨이브 사각 구연파로 출력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타이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 이걸 어떻게 나와요? 예, 이걸 한번 놓고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그 오스레이터 서킷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4번 여기 보면 7번이 이제 3 그러니까 디스차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트리거하고 여기 트레시홀드가 있어요. 트리거 스레시홀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트리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에 3분의 1이 되는 포인트를 잡는 거고 여기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거는 3분의 2 하는 포인트를 그쪽에 이제 그 비교기에 그 입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RC 지금 충전을 하면서 여기 전압이 지금 이쪽으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C 충전을 하는데 3분의 1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보다 이제 커지면 이제 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커지려고 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되면 이제 그 충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 V 서플라이부터 RRR로 해서 여기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이 3분의 2가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냐면 디스차지, 리셋 신호가 딱 리셋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캐패시터 충전이 되는 게 이렇게 방전하게 됐죠. 충전할 때는 R1 플러스 R2 C1에 해당하는 그런 타임 콘스턴트를 갖고 충전하게 되고 방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R2에 C1에 해당하는 이런 패스로 해가지고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지금 언스테이블이라는 건 안정하지 않고 계속 갈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이나 아까 의문사 왜 그러면은 여기에 그 뭐라나 그 세트가 됐을 때 바로 세트 그렇게 생각하면 됐네. 세트하고 리셋하고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여기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 S하고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트일 때는 이거를 이제 끊어주는 거로 생각을 하고 리셋이 돼 있을 때는 이 트랜지스터를 턴온을 시켜가지고 빼는 거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트가 돼 있다. 그러니까 3분의 1보다 이제 처음에 이제 3분의 1보다 이제 여기가 이제 커지게 되면 3분의 1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가 3분의 1보다 크면 이제 세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충전을 시작하다가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포인트가 돼 있을 때 여기 입력 전압이 3분의 2가 돼 있을 때는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일 때는 여기 출력이 1이 돼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턴온을 시킨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세트는 이제 충전하기 시작하는 쪽 리셋이 뭐냐면 이거를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방전시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앞에 있는 모노스테이블 바이오레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세트가 됐어요. 세트가 되면 얘가 트랜지스터를 이제 끊는 거예요.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이 될 때까지 그 뭐야 충전을 시키게 되는 거지. 리셋이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끊는 거고. 그러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여기서 이제 입력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세트가 딱 나올 거고 세트가 그 뭐야 트랜지스터가 이제 그 오프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캐피시터가 이제 충전하게 될 거고 근데 리셋이 이제 3분의 2가 됐을 때는 이제 리셋이 되는 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세트가 됐을 때 왜 여기 끝에부터 시작을 하느냐 처음에 네. 음, 예, 요 부분은 나도 다시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부분은 좀 혼동이 되네. 아. 내용적인 예, 내가 요거는 그 왜 여기 요 부분에서 그 여기에 그 왜 이게 요 끝 포인트에서 되는지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타이머에 대한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뭐 타이밍이 0.69 RC로 이렇게 표시되느냐 뭐 이거보다 뭐냐면 이게 동작을 할 때 이 타이머를 주고 이 오실레이터 회로를 구성하셔. 이렇게 하나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내부적으로 요런 구조를 가지고 요런 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키매틱 회로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이런 식의 회로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블록은 줄 거예요. 요건 저렇게 주고 외부에 연결을 어떻게 회로를 연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걸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 동작에서 있어서 이쪽에 충전과 방전할 때 한 번은 충전할 때는 이쪽 R은 R2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전할 때는 R2 C1에서는 요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방전하게 돼서 충전 방전이 되면서 출력 파형을 보면 캐패시터에서는 이런 파형이 나올 것이고 아웃풋에서는 출력이 그 여기 시뮬레이션 값처럼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출력이 나오는데 근데 전에 다른 문제들처럼 뭐냐면 여기서 저항값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느냐 R1 값이 커졌을 때 R2 값이 커졌을 때 C 값이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 그 펄스 폭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계산값으로는 안 될까? 근데 R1, R2 값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펄스 폭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런 정도. 응? 계산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출력 파형을 그리고 하는 뭐 그 정도.
예.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처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발진이 됐냐 하면 이제 처음에 이게 이렇게 RC 충전을 할 거예요. 그럼 VX 값이 쭉 증가할 겁니다. VX 포인트 여기가 VX가 증가하게 되는데 VX가 증가를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3분의 1 VCC고 아래는 지금 3분의 1 VCC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쭉 증가를 하면은 S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먼저 1로 될 거예요. 하이로 될 거예요. 여기 세트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세트가 되면은 이거를 그냥 끊어준다. 끊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충전을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트랜지스터가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스위치로는 오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R1R2를 통해서 전류가 지금 충전할 거예요. 그럼 여기 VX 포인트가 전압이 점점 RC 충전하듯이 올라가잖아. 그 충전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VCC가 될 거예요. 3분의 2 VCC가.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여기 뭐냐면 R 값이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네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전압이 이제 막 올라가면 여기는 3분의 1보다 크니까 S는 0으로 되고 R이 이제 1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셋이. 그러면 리셋이 1이면 이제 이쪽으로 해서 트랜지스터를 리셋을 여기 이걸 턴온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빼버리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제 전압이 뚝 떨어져 이제 방전을 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방전하냐면 스위치가 여기 턴온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전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방전을 한 다음에 그래서 얼마까지 또 떨어지는 거냐면 3분의 1 VCC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떨어지니까 여기는 다시 0이 되고 여기도 지금 이제 둘 다 0이 되어 여기도 0이고 이 중간값이라고 하면 여기도 0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간값이다 그러면은 이쪽 값도 0이 될 것이고 이쪽 값도 지금 그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도 0이고 위에도 0이에요. 근데 0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값이 이번에 세트가 1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 0일 때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0일이 되면 아래쪽 게 이제 1이 되면 세트가 되면서 이제 출력이 다시 이제 이걸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충전을 하는 방전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게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방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에 충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트가 되면 이게 끊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리셋이 되면 다시 이거를 턴온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방전하게 되고 사실 VCC 이하로 떨어지면 R이 1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VCC 이하 3분의 1? 네, 3분의 1 VCC 이하로 떨어지면 R이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VCC라고 하면 여기 보면 여기는 3분의 1 VCC면 여기가 3분의 1 VCC 아니야. 여기 3분의 2 여기가 더 높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일단 0으로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 올라가면서 3분의 2 지점에서 리셋을 하잖아요. 일단 리셋하고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3분의 1까지. 잠깐만. 지금 보면 이제 3분의 2 이상으로 올라갔어 이게 전압이. 그러면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 있잖아. 여기 플러스고 여기 3분의 2 이상으로 올라갔던 여기 제로고. 그러니까 보면 1, 제로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렇죠. 1, 제로가 되면 이제 리셋이 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전압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0, 0일 거 아니야. 전압이 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3분의 1 VCC까지 떨어지는 거지.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SR 플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이고 0일 때는 리셋으로 돼. 그 다음에 중간에 0, 0이 되잖아. 그럼 1이 변동 없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되는가? 0일이 됐을 때 이제 아래쪽 세션이 됐을 때 그때 맞아 바로 영이 되는. 아니 잠깐 네 이게 좀 미안한데 활동에 대해서 이게 XR 플러스라고 있는데 X가 있고 Q바가 있잖아. 네네. 근데 이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00, 01, 10, 11 있잖아. 네네. 그러면 우리가 허용이 안 되는 거는 이게 뭐 11일 때는 이제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00일 때는 전동이 없어. 네. 변동이 없고 이게 S가 1일 때는 뭐 여기가 Q가 1이다. 리셋일 때는 Q바가 1이다. 리셋이 된다. 이렇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리셋이 1일 때는 출력이 0으로 되고 세트가 1일 때는 1이 되는데 중간에 00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게 지금 SR 플러그인데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제 입력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봐. 3분의 1 BCC가 딱 됐어. 그러면은 얘가 0이잖아. 아니 얘가 3분의 1을 넘어가면 전압이 1이 되고 얘는 0이잖아. 응? 그 다음에 쭉 계속 올라갔어. 1이 되고 0이 되고 이제 계속 1, 0을 이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아니 잠깐만 이게 1년이 되죠. 1년하고 여기가 이제 그 2분의 1 제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 전압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그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더 여기가 2분의 1 중간으로 커졌으니까 여기가 0일 거고 여기는 지금 1이 되잖아. 아래쪽이 0이고 위에가 1이야. 네. 여기 아니 00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낮을 때는 여기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중간으로 되려면 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보다 높아지면 여기 1이 위에가 1이고 아래가 0이 되겠지. 네. 0이. 근데 이게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여기가 1이 되면 여기가 이제 이거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쪽이 1이 돼가지고 리셋이 되기 시작하고 00이 되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한번 여기 보면 이제 리셋이 됐어. 여기가 이제 커져가지고 리셋이 됐으면 이걸 쭉 방전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게 전압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좀 떨어지게 되겠지. 떨어지면서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0일 상태에서 00으로 가면 계속 변동이 없다가 1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보면 전압을 생각해봐요. 00일 때는 여기서 지금 낮았을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었어. 그러다가 이쪽 이제 올라갔단 말이야. 00으로 될 거 아니야. 00으로 됐다. 여기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전압이 올라가면 1, 0이 되잖아. 세트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꺼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방전하면서 전압이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중간값이라고 하면 값은 계속 00 유지가 되니까 원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세트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또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변동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압이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이 그러니까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여기가 1, 0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로 쭉 가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 중간일 때는 0, 0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1이고 0이고 리셋이 돼서 또 이제 내려오면서 0, 0 유지가 되니까 그대로 가고 있다가 또 3분의 1 VCC 이하로 떨어지면 또 여기 이제 1, 0으로 바꿔가지고 충전된다 방전돼서 하는 그런 동작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거 내 설명을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
뭐냐면 여기 전압하고 지금 같이 물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인버팅 쪽에 입력이 들어가 있고 이 위쪽에 보면은 지금 난인버팅 쪽에 입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3분의 1 VCC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작을 때는 1인데 이거보다 입력 전압이 크면 이제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면 여기 3분의 2 VCC가 돼 있는데 이거보다 이제 크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거보다 커지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또 이거보다 입력이 작아지면 여기 아래쪽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3분의 2 VCC보다 커지면은 여기 있는 이거 R이라는 게 1이 되는 거고 3분의 1 VCC보다 작아지면 S라는 게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전압이 VX라는 캐패시터에 있는 전압이 지금 이 OPM프의 두 양단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인버팅 쪽에 난인버팅 쪽에 3분의 1 VCC에 그 전압이 걸려 있고 또 위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인버팅 쪽에 3분의 2 VCC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전압을 생각해서 내 손이 그 전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여기 3분의 1보다 낮은 전압에서는 S가 1이 될 거예요. S도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여기가 3분의 1보다 낮은 전압이니까 당연히 출력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트가 1이고 리셋이 제로예요. 근데 여기 올라가가지고 중간값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중간값이면 여기가 더 커졌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3분의 1보다 커졌으니까 여기 출력의 S가 제로가 될 것이고 또 여기 위에 있는 그 OPM프를 봐도 3분의 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출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VCC보다 입력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위에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1이 되고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거는 그 제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중간에 있을 때는 00, 위에 있을 때는 리셋이 1이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세트가 1이 되는 그런 컴퍼레이터의 비교기에 출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세트가 1이 되면 얘를 이제 끊어준다, 이 트랜지스터를 끊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고 세트가 1이면 그 끊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끊어졌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R1 플러스 R2에 C로 이렇게 충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셋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트랜지스터를 턴온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방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쪽 R2 그 다음에 그러니까 RC 캐패시터가 이렇게 트랜지스터 통해서 방전하는데 언제까지 방전하냐면 전압이 쭉 떨어지면 계속 00 유지한다 했잖아. 그러다가 3분의 1 VCC가 될 때까지 계속 방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해야지. 세트를 해라. 그럼 충전 이걸 이제 딱 끊어주면 어떻게 돼? 다시 충전하기 시작해서 전압이 막 올라가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분의 2 VCC까지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방전해라 그러면은 이쪽을 쳐서 방전하고 그러니까 얘가 S하고 R이 하는 게 지금 스위치를 붙여줬다 끊어줬다 그렇게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이거 좀 잠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시험에 낼 거예요. 유도하는 거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그거는 써줄게. 예를 들어서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거는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2H인가 뭐 라이스 타임 폴 타임이 얼마입니다. 그 T 펄스 폭이 얼마다라고 여기 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69 R1 플러스 R2C를 표시된다. 0.69 R2C를 표시된다. 이렇게 수식을 주고 이거에 대한 펄스 폭을 그리셔. 펄스를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여기 트리거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의
그 뭐 웨이브 폼을 뭐 출력 파형을 그리시오. 그렇게는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낸다면 뭘 낼 수 있을까? R1이 커진다. 그럼 펄스 폭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럼 뭐야? 폭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길어지겠지.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커진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당연히 충전하는데 올라가는데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펄스 폭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펄스 폭이 뭐 이게 저거죠 이렇게 T1, T2가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아웃풋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웃풋이 여기 아웃풋이라는 거 있잖아. 아웃풋이 펄스 폭 저 옆에 저 세모 모양 또 충전 방법이 펄스 폭인가요? 펄스 폭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이제 세트고 리셋이고 세트 리셋이 나오잖아. 여기서. 그럼 이거를 아웃풋 드라이버라는 건 그냥 요 세트 리셋 되는 요거를 출력으로 나오는 뭐 그게 이제 앰프가 정도 이제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세트 리셋이 이제 펄스 폭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T1, T2가 이제 서로 폭이 R과 C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그대로 이거 정도는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줬을 때 이거는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회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하나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아까 있는 모노스테이블러에 대한 것도 설계를 하고 그래서 파형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거를 그릴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네. 예. 그래서 요거를 이걸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기 쉽게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냈고요. 이거를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건 안 줄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발진기를 설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어? 그렇게 이거를 그리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이해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겠지. 내가 몇 킬로헤르츠짜리를 내고 싶어. 그 발치기를 만들고 싶어. 수식은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를 얼마로 놓고 설계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하나 낼 수 있을 거예요. 응? 예. 그래서 이걸 뭐 그러니까 저기 개념적으로 이게 늘어날 거나 줄어들 거냐 어떤 경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머에 대한 거를 회로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요거 우리 지금 이제 PCB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회로기 때문에 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멀티 바이브레이터 쪽하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똑같이 싱글 펄스에 대해서 모노스테이블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요 수식은 다 줄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수식을 주고 이거를 설계를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R1, R2 값을 임의로 한번 줘가지고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계해 보는 그런 내용을 시험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바이폴라 TR을 잘 안 배웠으니까 이건 뭐 하지 않기로 하고 예 그러면은 뭐 더 뭐가 있나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기 혹시 화장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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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음, 어제 해주신 것 때문에 음, 전날에 좀 봤는데 이게 약간 그거 이거 음, 그러면 아직 충전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보니까 기거의 특성을 보니까 포함값이 플러스 어도큼 1이고 0이라서 그래서 S가 1이 되고 0이고 그러면 1, 0이면 1, 0이 되고 근데 그 아웃 출력값이 보니까 Q 바의 반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0이 아니라 1로 출력되는 게 이게 맞나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지금 계속 요거 때문에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게 Q 바가 큐바가 0일 때 이거 출력값이 1이라고 해도 세트가 가만있어 봐. 이해가 안 돼. 세트가 1이면 봐봐. 이게 여기가 그러니까 낮을 때 출력 전압 여기 입력 잘 이거 표시해놨어. 응? 여기가 3분의 1보다 낮을 때 그럼 여기 0이잖아. 네. 그리고 아직 여기 충전이 안 돼서 여긴 0이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0이면 여기 0이고 세트가 0이면 가만히 있어봐. 그 세트가 0이다. 그럼 잠깐만. 이거보다 크면 리셋이 그러니까 세트가 1이 돼야 잠깐 이게 로잖아. 세트가 1이잖아. 여기가 1이잖아. 예, 그 여긴 0이잖아. 그렇죠. 세트가 1이니까 1, 0이면 여기가 1이면 세트가 1이면 여기가 이제 큐바가 0으로 떨어져야지. 그렇죠. 그 큐바가 0이면 이게 끊어지는 거야. 오프하냐 트랜지스터에. 큐바가 1일 때는 공전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이거 버스 테이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가만 있어봐. 그 잠깐만 여기가 처음에 이제 이게 0으로 탁 떨어졌잖아. 충전이 안 된 경우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뭐 어스테이블일 때면은 그러니까 모노스테이블이면 이게 0으로 이거를 2번을 0으로 딱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은 그 제가 궁금한 게 음, 박사가 이 음, 이, 출력 값을 화형으로 나타내는 Q바가 0일 때 반전된 데서 반전이니까 1이 돼서 이렇게 이 0이고 1인 경우 이렇게 나타내는데 왜 반전시키는 건지 잠깐만 이해가 안 돼서 잠깐 V아웃을 왜 반대시키냐고 여기를 네, Q바가 0이면 1이고 1이면 0으로 출력을 한다고 여기서 보면 인버터니까 여기 들어간 거에 출력이 반대가 되겠지. 인버터라서 근데 인버터를 왜 달았냐? 그러니까 뭐 나는 굳이 이거를 반대로 해서 낼 수 있겠다는데 이미 표준적으로 인버터가 달려 있는 게 이제 이쪽 그 555 타이머인 것 같아. 안에 출력이 여기 아마 이게 아웃풋 드라이버 있잖아. 이게 아마 큐바로 나와가지고 아웃풋 드라이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그 블록들을 원래 보면 여기 보면 이게 TI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인버터가 들어있어. 여기 제가 보면 이렇게 한 게 맞고 원래는 그치. 여기 보면 셋하고 리셋에 여기 출력으로 뽑아가지고 다시 인버터에서 두 개 큐바가 또 큐바 바바니까 출력이 나오는 거야. 화형은 이게 맞는 거죠. 그치. 어차피 3 위치실 때 다시 올라가 그치. 계속 그치. 이게 플립플롭이 좀 헷갈렸어. 네, 이거 저희가 아직 안 배워가지고 네, 그래가 헷갈려요. 나도 좀 잘.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응? 그 시험을 저희 서면 작성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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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그램 이건 줄때나 이런 거 직접 음. 그 다 그리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틀을 주고 뭐 연결하시오 뭐 이렇게 이걸 그려라 이렇게는 안 낼 거예요. 안에 블록들을 그려라 하는 거 안 내고 이거를 다 주고 이거는 그냥 시험에다 이렇게 그대로 뭐지 종이에 프린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해서 내가 타이머를 오실레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 연결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니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연결하는 거로. 응?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기 수식도 알려줄 거야. T1이 뭐 0.69의 R1 플러스 R2C로 표시가 된다. 그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kHz짜리 발진기를 설계한다 그러면 C 값을 얼마로 놓고 R 값을 얼마로 놔야 될까? 뭐 이렇게 설계하시오 뭐 이렇게. 어? 그다음에 뭐 듀티를 예를 들어서 온 되는 시간하고 오프 되는 시간을 하나는 이거를 길게 하고 T1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저항값을 각자 정하시오 뭐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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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이거네.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전화가 와서는 세미 높았었던 이제 싱글 펄스 나올 때 보면 그다음에 스위치를 탁 해서 떨어뜨리잖아. 이게 높았을 때는 0이었었어. 출력이. 그러다가 이게 5로 떨어지니까 플러스로 탁 올라간다고 세트로. 그 순간부터 얘가 이제 끊어져 있는 거야. 아까 지금 얘기는 뭐였냐면 펄스 같은 스위치를 켰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여기 꼭 붙인단 말이야. 노로 떨어졌을 때 아 이거 끝날 때 시작하지 왜 여기서 여기부터 시작합니까? 그 질문이 왔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끝쪽이지. 근데 그 나머지 근데 혼동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구소를 보면 OPM까지 이제 여기서 보면 비교 3분의 1하고 2ton하고 비교하잖아. 처음에는 끊어져 있으니까 2cc가 먼저 있는 거야. 출력이 0이었었어. 그 OPM 그 아래쪽에 있는 게. 근데 이게 탁 붙여지니까 이 전압이 로로 딱 떨어지니까 출력이 뭐야? 세트로 되는 거 아니야? 세트로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충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TR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요 끝날 때부터 시작하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세트가 딱 되기 시작할 때 이제 TR이 이제 끊어져가지고 충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다, 다 들어왔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내가 시험에 내겠다고 한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다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쭉 하면서 저항의 집중력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전력 소모 다 했어요. 파워는 I 곱하기 V다 이렇게 얘기했어. 전류 곱하기 전압. 아니는 와트. 캐패시턴스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캐패시턴스는 D분의 입실론 A. 근데 입실론 값이 단위를 조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축적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1 CV 제곱. 내가 캐패시턴스를 주고 5V로 충전해놨다. 그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여러분들이 2분의 1 CV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돼 있을 때 캐패시터가 전압이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돼 있을 때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Q가 일정하다 그랬죠.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그래서 각각의 전압이 걸리는 건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CV equal Q 그래가지고 Q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V가 이제 어떤 그 캐패시턴스를 관계해서 이제 그 전압이 분배가 된다. 그다음에 RC에서 CRL일 때 이게 충관적으로 이제 측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RCL에 대해서 충전할 때 방전할 때 사용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그거는 저항값이 늘어날 때 또는 캐패시터 값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따라 가지고 사용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식으로는 뭐 0.69 RC에 2.2 RC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걸 계산하는 건 안 보고
사용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건 내겠다 그랬어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충전이 되고 하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CR라고 하는 건 뭐냐면 IC가 아니라 캐피스터가 먼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캐피스터에 걸려 있는 전압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없다. 입력에 펄스가 들어갔어요. 그럼 출력도 같이 펄스로 쫓아 올라갔다가 방전하게 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것 뭐냐면 펄스가 들어가는데 빠른 펄스가 들어가면 입력 신호를 쫓아가지 못해요. 응? 그 왜 그랬냐면 올라가다 말고 하니까 삼각파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걸 물을 수가 있지. 뭐냐면 야, 이게 RCO가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빨라지면 타임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사용을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다음에 캐피스터나 그 저항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출력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왜 미분 회로라고 부르는지 적분 회로라고 부르는지, 이게 출력으로 보면 그 전압 나오는 것이 미분 값으로 해서 전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적분 값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RC나 CR에 대해 가지고 하나가 미분이고 하나가 적분회로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었고, 그다음에 클리핑 서킷 뭐냐면 지노다이오드나 다이오드나 어떤 전압원을 가지고 우리가 AC 사인파를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끊긴다 그랬잖아요. 위에가 어느 이상이 될 때 끊기고 어느 이하가 됐을 때 끊기게 되는데, 그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 몇 볼트가 걸린다 그랬냐면 0.7볼트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지노 볼티지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역으로 해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노 볼티지라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특성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0.7V 정도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가 여기가 0.7V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왜 0.7V라고 하냐면 우리가 쓰는 전류 레벨에서는 0.7 정도를 놔도 오차가 없다 이거지. 뭐 수십 미리암페어 정도에서는. 근데 굉장히 큰 전류다 그러면 전압이 당연히 높게 걸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으로 0.7V 정도의 토너 볼티지를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역으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걸려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면 이쪽으로 전류는 흐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너라고 하는 이렇게 꼬부라진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지너 있을 때는 어떤 지너 볼티지가 그 이상이 걸리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쭉 흘러버리는 거야. 그 이하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너 볼티지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 전압이 VG 이상이 걸리게 되는 건 지너 볼티지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지너 다이오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순방향이 돼 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돼 있을 때 높은 쪽에 플러스 쪽에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이제 0.7V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리는데, 이쪽에서는 지너 같은 경우는 VG 역으로 걸려 있을 때 0.7V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너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전압이다라고 하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0.7V가 걸리는 거예요. 순방향일 때는. 반대 지너가 다른 건 뭐냐면 역으로 걸려 있을 때 얘는 전압이 내가 전류가 안 흘러요. 실리콘 다이오드는. 근데 지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몇 볼트가 걸리는 거야? 역으로 걸었을 때 0.7 그 지너 볼티지 이상이 되면 그냥 지너 볼티지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리핑 회로에서 보면 사인파에 이제 플러스가 걸렸을 때 마이너스가 걸렸을 때 이걸 따져보면 그 순방향이 걸렸냐 역방향이 걸렸냐 해가지고 진어가 역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진어 볼티지 이상 걸리면 그냥 그 극전압으로 고정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이 사인파를 넣었을 때 이제 뭐 출력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스케치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시험엔 이렇게 내겠지.
이렇게 내가 넣어주고 사인 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점선으로 나는 이렇게 이제 흐리게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여기 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얼마 이상이 끊긴다라는 걸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어. 응? 그다음에 이제 그 OPF 응용으로 썸. 그러니까 여기서 OPF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어가지고 인버팅하고 난 인버팅 인풋, 그러니까 반전하고 비반전 인풋의 그 전압이 어떻다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 OPF의 입력단으로는 전혀 흘러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전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뭐 서밍 앰프나 난 인버팅 앰프, 인버팅 앰프 그리고 디퍼런셜 앰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슈퍼 포지션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들어가는 합을 구해보면 다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합하고 똑같더라 하는 그 슈퍼 포지션 중첩의 원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구현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입력단의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입력의 그 뭐라 하나 그 입력단의 그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입력단의 이제 그 부유한과 부유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앰프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OPF 응용회로 부분에 대해서 충방전 관련된 충방전이 아니라 그 게인이나 어떤 인버팅이나 난 인버팅 앰프 가지고 보면 게인들 구하는 게 쭉 있었어요. 그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표시되냐, 회로도 블록도를 줬을 때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안시 충방전은 여러분들의 그 라이스 타임, 폴 타임, 뭐 딜레이 타임인데 이거는 수식을 유도하는 거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기본 상식으로 딜레이가 2점이 안시다. 아니 그 뭐죠 라이즈 타임이 폴 타임인데 2점이 안시고, 그다음에 딜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0%가 됐을 때의 전압. 그거는 0.69 곱하기 안시로 표시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수식으로 유도하는 건 안 냈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 11번은 뭐냐면 10번은 OPF 멀티바이브레이터. OPF를 이번에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거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 피드백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VCC로 갔다가 또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밑으로 마이너스 VCC로 갔다 플러스 VCC와 마이너스 VCC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하는 회로가 있었어요. 이건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IC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해가지고 그 전압보다 높아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또 마이너스 또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VCC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그 멀티바이브레이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것도 여기서 미분방 공식을 풀어가지고 딜레이를 구하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형이 어떻게 변할 거냐, R 값이 C 값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 각 부분에서의 그 파형이 어떻게 될 건지 웨이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 캐펙스에 걸려 있는 전압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OPM 슈미트리거는 뭐냐면 그 전압이 입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 이렇게 출력이 변하는 포인트하고, 파지티브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 그 변화하는 전압이 달랐었죠. 그게 뭐냐면 슈미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라 포지티브 피드백을 걸어놔가지고 순간적으로 출력이 비교해서 바뀌게 되는, 그럴 때 이제 그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OPF 모노스테이블 서킷은 뭐냐면 싱글 펄스를 해가지고 한 번만 동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555 타이머는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들 좀 혼동스럽게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예, 시험에 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낼 거예요. 요거 패러디는 그대로 줄 거예요. 그리고 발진기를 설계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외부의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여기가 VCC로 이제 걸어놓으면 여기가 당연히 VCC로 충전이 되겠지. 시작점을 VCC로 충전하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출력이 얼마냐면 여기가 제로가 될 거예요. VCC가 충전이 되기 전에 3분의 1 VCC까지 충전이 되겠지.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첫 페이지에 그 타이머의 첫 페이지에 그 TI에서 나온 그 데이터 시트를 보여줬어요. 이거 뭐냐면 요거를 참조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세트가 있고 여기 지금 이게 이제 뭐 이게 프로그램이가 붙어 있는 거는 인버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냥 있는데 이제 난 인버팅이 뜻이고 여기 플립플롭이라는 게 있는데 세트가 들어가면 또 여기가 리셋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00일 때는 뭐 변동이 없고 세트일 때는 1로 되고 리셋일 때는 이제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출력에 지금 얘네들은 뭘 나와 있냐면은 그 리셋이 될 때는 얘는 보면 여기 하이 전압이 돼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턴온시켜서 방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로 될 때 다시 말하면은 리셋이라는 것이 됐을 때 이 출력값이 하이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트하고 리셋이 있는데 이 플립플롭이라는 것이 리셋이 됐을 때는 얘가 출력이 이 Q바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이가 돼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턴온을 해서 이거를 이쪽에 연결되는 걸 방전시켜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00이 돼 있을 때는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이제 혼동이 됐던 게 그건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전압이 낮은 전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이 묶여 있어요. 같이 묶여 있는데 이게 낮은 전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제로고 여기도 제로가 될 거예요. 전압 점점 올라가서 이거 사이 값으로 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세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낮은 전압이라고 하면 여기 세트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세트가 1이고 여기가 0일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보다 이 값이 이거보다 크니까 여기가 0일 거고 또 이쪽 값으로 보면 이 3분의 2보다 낮으니까 여기도 0일 거예요. 0이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트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될까? 3분의 2가 딱 되면은 이거보다 커졌어.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번에 리셋이 1이 되는 거예요. 00이다가 리셋이 1이 되면 이번에 이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켜가지고 그냥 방전을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걸 한번 봅시다. 이 회로를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시간에 좀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가 내가 여기 스위치를 딱 붙였어요.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전압이 이 로로 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로로. 그럼 이번에 이제 이게 제로로 떨어지게 되면 인풋이 제로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회로를 한번 봅시다. 지금 2번이 인풋 제로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제로로 떨어졌어. 그럼 뭐가 되냐면 제로로 떨어지는 순간 세트가 툭 1이 되잖아. 세트가 1이 된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거든. 어?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트랜지스터가 이제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이 돼가지고 전압이 점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리셋이 될 때까지 3분의 2가 될 때까지 여기 올라가잖아요. 이쪽 전압이 이제 여기가 여기 이쪽 전압이 3분의 2가 될 때는 딱 어떻게 되면 리셋이 딱 되버리는 거야. 응?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떠냐? 이미 얘는 충전이 돼가지고 3분의 2로 가 있는 거야. 여기서 보면 얘가 충전이 돼가지고 3분의 2보다 넘어가지고 이제 이미 리셋이 여기 트랜지스터는 이제 0으로 되어 있다가 내가 이걸 한번 여기 이거 스위치를 탁 전환시키면서 리셋을 시킨 이거 여기 스위치를 여기 전압을 0으로 만들면 세트가 딱 선언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충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 플립플롭이라는 게 뭐냐면 영역일 때는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이브레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충전이 막 돼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되는 포인트가 됐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전압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손이 전압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3분의 1보다 낮을 때, 3분의 1보다 높을 때, 3분의 2보다 높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보다 낮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니까 세트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특별히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R1R2에서 이렇게 C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을 하다가 그러면 전압이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3분의 2가 됐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면 여기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되어버리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 아니야? 위에가 리셋이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그냥 폰온이 돼가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중간값이랑 여기 셋과 리셋은 어떤 값을 가냐면 0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3분의 1BCC보다 낮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또 여기 3분의 1BCC보다 높기 때문에 이 R이라는 값도 0이 되겠죠. 그 0으로 내려가서 전압이 점점 방전을 해가지고 3분의 1BCC보다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에 다시 세트가 턴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세트가 턴온이 되면 이게 TR이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R1R를 통해서 충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가서 3분의 1 BCC가 되면 어떻게 돼? 또 이번엔 이렇게 TR 통해서 방전하게 되죠. 그래서 전압이 또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충전과 방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냐면 출력이 펄스가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SR 플립플롭의 출력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플러스 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시험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내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걸 꼭 그러니까 좀 플립플롭 쪽에서 이제 혼동이 됐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TI에서 나온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인데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S하고 R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면 출력이 리셋이 돼 있을 때는 SR 플립플롭에 이제 리셋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리셋이라면 출력이 0인 거죠. 0을 다시 인버팅을 한다 해서
1이 되는 거예요. 하이가 들어갔을 때 이 트랜지스터는 여기 보면 NPM에서는 보면 플러스가 1가 되면 턴온이 되잖아요. 그 혹시 여기 전류가 많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전류가 여기 트랜지스터는 이제 스위치 개념으로 모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턴온이 돼서 여기 보면 이쪽에 디스차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위치를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게 그냥 그라운드 이쪽하고 연결이 돼서 다 캐피스터가 방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험인데 어떨까요, 그냥? 너무 비관적이야?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예? 다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거 이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거. 또 여기도 뭐 점수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야. 근데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어떻게 전화기 바뀔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그려놓고 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험제 답안제 문제지하고 답안지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라나 그리드를 좀 이렇게 모른 종이에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놓을 테니까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클리핑에도 마찬가지로 입력에 대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그 이제 사인파가 입력이 돼 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나올 거냐 하는 걸 그리는 그런 문제를 낼 것이고 OPF 응용 부분에서도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서밍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이 임피던스 뭐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 입력에 대한 출력값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좀 복잡한 거 뭐냐면 이거 21번은 좀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하는 거를. 괜찮습니다. 뭐, 네. 모르겠어요. 그때 와가지고. 그래서 그 하다 뭐 이게 제일 복잡하다 이게 제일 복잡할까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멀티바이브레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 계산하지 않고 낸다라면 이게 제일 복잡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C 충전 면제 여러분들한테 미분방 명식을 틀어라 이런 건 안 낼 거예요. 뭘 낸다 그랬냐면 그림으로 그려라. 웨이폼을 그리십시오. 그런 걸 이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바뀌었을 때 캐피스터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 경향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OPF 썸머리는 입력에 대한 출력 비율을 구하시오.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시오. 그래서 DC가 들어갔을 때 사인 입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그래프 그리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OPF의 멀티바이브레이터도 그냥 회로도를 그려놓고서는 이게 각각 노드 포인트에서의 출력 전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저항이 드러날 때 어떻게 출력값이 바뀔까 손으로 그리는 그런 문제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슈미트리거도 마찬가지로 내가 출력이 뭐 얼마일 때 어떻게 입력에 대한 출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거를 이제 그리라는 그런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R나 R값이 바뀔 때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노스테이블 서킷 59번은 모노스테이블 서킷도 이것도 RC 충전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출력단에서 웨이폼으로 한번 그리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력 전압파형을 그리시오 뭐 이렇게 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수식을 주고 그 다음에 계산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R값이 얼마고 C값이 얼마고 그 수식이 어떻게 할 때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555 타이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모노스테이블 그 다음에 그 어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를 회로로 구성하는 거 그거를 하고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안 될 겁니다. RC를
미방을 풀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수식을 주고 그다음에 주파수를 계산하시오. R값이 바뀔 때 C값이 바뀔 때 출력방향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거 묻는 걸로 했고요. 됐습니까? 보너스 네. 다음 멀티 바이브레이터 어스테이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 그 응용 부분 시험은. 그래서 수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거로 그렇게 하죠. 혹시 더 질문 있어요? 내가 아까 그 뭐야 SR 플립플롭 관련해서 좀 혼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SR 플립플롭은 뭐냐면 셋하고 리셋하고 그 전압이 그 입력이 들어가는데 00일 때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 01일 때, 그러니까 S가 1일 때는 셋, 뭐 S 리셋이 1일 때는 리셋. 근데 중간에 00이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압을 보면 이거는 높아졌을 때 중간에 있을 때는 00이 변동이 없다가 낮아지면 또 이 뭐 세트가 되고 또 밑으로 올라가면 리셋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중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많아야지 충분데 그 이해가 다 됐나? 오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우리 그 저쪽 그 뒤에 앉아 있는 학생들 한번 질문해 보죠. 한서연, 네. 뭐 한번 질문을 해보죠. 또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울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 또 그렇지 더 이렇게 너무 많이 저기가면 근데 설계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고 근데 설계도 반도체 설계 방법도 설계가 뭐 근데 그걸 그렇죠. 그것도 한번 우선 내 시험을 내겠다는 거 그걸 한번 쭉 한번 같이 보죠. 뭐 잠깐만 설계가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할게. 뭐 전화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 것 같아가지고 시모스 반명도 그건 다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야 트랜지스터 레벨 그다음에 뭐 시스템 레벨 위에 4단계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각각의 뭔지 아는 일장에 보면 그림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설계하는 게 그런 시스템 레벨의 어떤 4단계 정도의 그런 각각 단계별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스펫에서 이제 전류전압 특성, 세츄레이션 모드하고 트라이오드 리전, 리니어 리전이라고 하는 그거 우리 여러 번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VGS-VTH보다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클 때냐 작을 때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리니어 그러니까 트라이오드 리전이나 세츄레이션 리전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전압 전류 특성이 달랐잖아요. 이퀘이션이 그걸 꼭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R1 값하고 GM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R1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트라이오드 리전에서 이렇게 증가할 때 그 정확값. 그다음에 GM은 뭐냐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을 때 세츄레이션 리전에서의 그 VGS에 대한 드레인 소스 볼테이지가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그 얘기. 그다음에 바디 이펙트를 진짜가 빠졌는데 바디 이펙트는 뭐냐면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미리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좀 증가를 하게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건 완전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수식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램프 모듈레이션에서 R가 이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반듯했는데 이게 세츄레이션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방향이 근데 이게 전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채널 랭스는 드레인 소스에 걸려 있는 그러니까 채널 끝에 걸려 있는 전압은 VGS-VTH인데 이게 드레인 전압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채널이 점점점 작아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류가 좀 증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R라고 이제 표시한다. 근데 그게 전류 전압에서 보면 람다 값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스파이스 모델을 람다. 그 다음에 시모스 인버터에서 인력 전압과 출력과의 관계인데 트랜지스터 사이즈에 대해서 이게 피모스가 커지면 어떻게 바뀌고 엠모스가 피모스가 커졌을 때 작아졌을 때에 따라 가지고 이게 트랜지션 되는 전압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레이아웃에서 인버터, 랜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보면 중요한 게 뭐야? 위쪽에 저항을 다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 인버터 같은 경우는 티모스를 한 두세 배 정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랜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그 엔모스가 직렬 연결되니까 그 두 배로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피모스와 엔모스의 그 레이아웃 정도 여러분들이 그 그릴 수 있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근데 그 레이아웃을 그리라는 게 세로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스크 레이아웃 그것처럼 그리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그려주면 돼. 이제 마스크 레이아웃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인버터다 그러면은 AB에서 피모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걸 뭐 여기다 이렇게 여기 뭐 여기 VDD 뭐 이런 식으로 JNB 여기 그 아웃풋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뭐 그라운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디퓨전의 폴리가 이렇게 겹쳐진 거 그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네. 뭐 그다음에 뭐 웨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 사이즈를 뭐 여기 두 배로 키우더라. 뭐 랜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직렬로 연결되고 뭐 그 있잖아 여기 보면 그 티모스는 여기 두 개가 각각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모스 같은 경우에 여기 게이트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연결되고 그것들 레이아웃 그 여러분들 그 아마 핸드아웃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인버터, 랜드, 노아 정도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뭐 TR이 어떻게 연결되는 정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이제 숙제 냈던 거 캐패시턴스 구하쇼 이거는 그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100옹스트롱일 때는 3.45 팜프파라 정도 돼. 근데 그 두께를 바꿔가면서 한번 이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응용이나 여러 이제 공용인데 어느 정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그 VGS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숙제 냈던 거 여러분들 그 쭉 하면서 한번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5문제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내용들인가? 예. 그래서 한번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수요일 날 내일 10시 반에 만납시다. 예. 혹시 질문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아웃 음. 그 레이아웃 그리는 이거 이게 내 그거 좀 내 좀 보여줄게요 그럼.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
이거를 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이거 이제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각자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게 디퓨전이라는 건데 이렇게 게이트에서 이렇게 이거 보면 이제 VDD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 좀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 꼭 이렇게 안 그러는데 근데 일단 트랜지스터가 각각 그래서 위에는 랜드 같은 경우에는 피모스는 병렬로 되어 있고 엔모스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려줄 줄 알면 뭐 꼭 이렇게는 안 그려도 돼요. 지금 저 학생 질문한 대로 뭐 이렇게 그래도 관계는 없는 거야.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뭐 각각의 이런 콧대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라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하나를 이렇게 그냥 그 P하고 이렇게 폴리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이쪽에 피모스 아래쪽에 이제 엠모스다 하는 정도만 그려줄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려줘야 돼요. 응? 왼쪽에 있는 회로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P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여기 뭐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된다 하는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로만 합시다. 그러니까 그 TR 그리는 게 이제 혼동이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디퓨전이라고 그냥 이렇게 TR을 하나로 이렇게 표시해. 사각형의 사각형, 응? 폴리 있잖아. 그리고 여기 소스 드레인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또 이렇게도 뭐 뭐야 이렇게 뭐 이걸 연결해 놓고 그다음에 뭐 이걸 손으로 이렇게 연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뭐 하나하나의 약간 트랜지스터를 이제 디퓨전과 폴리가 겹치는 게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걸 그릴 줄 알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레이아웃이랑 스키마틱 둘다 그리라는 말. 근데 그거 얼마 안 되는 내용이야. 인버터하고 낸다고 놓아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예. 또 혹시 더 질문 있나요 또? 예. 이거 난 다 100점 맞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들 열심히들 하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아니 내일이지 내일 봅시다. 예. 예, 예. 숙제. 그래. 여학생도 저번 수요일에 내일 사실 그래. 보낸 거야. 집에서 쓰는 거라고. 이거 이렇게 또 타입을 쳤어? 그렇게 하지 마. 제가 편집했어요. 근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게 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어? 아니 그리고 이거 저기도 봐야 될 거냐? 이게 시험 보는데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때 다 같이 내지 뭐. 미안해. 시험 이거 자기 작성해 놓은 것도 봐야 되니까. 근데 시험 오고 아니죠? 아니 오픈북에 가깝게 다 시험 전에 필요한 건 다 줄게.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러니까 뭐 책 보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뭐 상수 같은 것도 다 줄 거고 많이 외워. 이퀘이션도 다 줄 건데 자꾸 울려가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